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서울시의 주요 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며 정책을 발굴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내 주요 건축물과 도시 기반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관련 제도와 조례도 만드는 기구, 바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 뒤에서 의사 지원과 상임위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입니다. 상임위 특성에 맞게 이곳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자연재해 분야, 토목구조공학 분야, 물순환 하수도 분야 등에서 박사급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정책과 조례안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쪽을 전공했었는데 구조물의 유지관리 쪽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제 서울시가 정치 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데 좀 수월하게 이해하고 또 제 이해한 걸 바탕으로 또 의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정책과 조례안 등 안건은 총 67건. 안건 하나하나 치밀한 현장 조사가 필수여서 그 어느 상임위보다 역동적인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회 이상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우리 이제 개장을 했던 서울로 7017이라든지 마포 문화비축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 해당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뭐 월드컵대교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공사 중에는 결국 저희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 행정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의사 지원팀도 나름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상임위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나? 두 번째는 내가 기관장이라면 어떤가? 그리고 법령에 과연 맞나? 이 세 가지를 고루 판단하고 이게 형량해서 좋은 아주 최선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올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관로 등 30년이 넘은 노후 도시 기반 시설을 보강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위원실은 오늘도 상임위의 브레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시민 안전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엄격하지 않아 동물학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죠. 인구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30%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반려동물이 1,32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하고요. 연간 산업 규모도 2017년에 2조 3,322억 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또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이 조례안에 복지 대상 반려동물을 정하고 또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실태 자료를 수집, 분석할 것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학대당하거나 유기당한 동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반려동물 학대 신고센터에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 수요나 연관 산업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도와 정책 등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 해 동안 유기당하거나 또 학대당하는 동물은 얼마나 많은 건가요? 네, 동물보호단체의 통계를 보면 국내 유기동물은 2014년 7만 9,250마리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 2017년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0만 778마리로 2014년과 비교해서 2만 1,000여 마리가 증가했는데요. 동물학대의 경우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2012년 118건에 달했는데 이게 계속 증가를 해서 2015년에는 204건으로 증가했고요. 검거 인원도 2012년 138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이 법으로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의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사례가 아주 다양하다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동물학대 제보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1,930건에 달했고 그중 방치나 상해, 살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동물학대만 해도 7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물 유기와 포기, 또 구조 제보가 470건이었고요. 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유린당하며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시 및 오락동물 등의 제보가 583건, 또 개농장과 도살에 관한 제보도 114건에 이르렀습니다. 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증가해서 점차 우리 삶과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동물들을 괴롭히는 행위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네, 이 그림은 홧김에 반려동물을 걷어차는 잔인한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죄의식 없이 놀이와 같이 행해지는 이 동물 학대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또 길고양이를 항아리에 가둔 채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심각한 수위의 학대 영상을 게시하면서 약한 동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는 듯한 행태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키우던 동물이 아플 때 주인이 직접 마음대로 약을 주고 치료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에 속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의 질병에 대한 상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부른 지식으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진단하고 치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동물학대 규정을 어길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동물학대 영상을 배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3월 22일부터는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마리수와 산업의 규모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도 당연히 뒷받침돼야겠고요.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 가결돼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